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 검증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기초연금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선을 말하는데요.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예측해서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선정 기준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는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문제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4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무조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공제해주고 있으니 10억 원 아파트에 살아도 집이 두 채여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 뿐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5%만 기본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기초연금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수급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만이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진 예정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김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독소조항들을 정리해보면, 독소조항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엔 소득 요건이 3,400만원 이하였지만 9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일 재산요건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간 합산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소득만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사업소득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엔 필요경비 60% 공제에 기본공제 400만 원까지 차감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국민연금도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한 건데 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소득만큼이라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소조항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건보료 폭탄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실행으로 국민연금의 50%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 이전의 30%에 비하면 20%나 인상된 금액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세 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다. 기초연금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하고 있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주고 이자소득까지도 월 4만 원씩 기본공제가 있는데 왜 유독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가 없는 걸까요? 따라서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말만 믿지 말고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소조항 네 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주범이다. 기초연금엔 세 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감액까지. 그런데 다른 감액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2025년 기준 51만 3,76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현재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월 평균 9만 원씩 감액당하고 있고 만일 연기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높아지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일 수 있으므로 철저히 계산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만 63세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감액 없이 국민연금 100만 원이 반영되고 만 65세 기초연금 자격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한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 정도 매달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5년 연기연금의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만 68세부터 136만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연기연금 136만 원이 반영되고 기초연금에도 연기연금 13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원래 받을 금액인 국민연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자격에는 매우 불리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소조항 다섯 번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을 모두 생계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받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 하위 7, 8%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인상과 지급 대상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